안녕하십니까, 방구석월트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예, 4월 마지막 주 장이 시작됐죠. 6시 33분 지나가고 있고, 자, 오늘은 종목 추천은 안 할게요. 안 하고, 오늘 댓글들을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봤는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오래전 그날 분 보시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얼마씩 투자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당 기본 100만원, 200만원 잡고 여러 종목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00만원으로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은지 늘 비중 포트 구성 고민입니다. 이건 이제 성향 차이예요. 이건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매일매일 그 등락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주 매수라고 매도를 하면은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 종목만 몰빵을 해서 돌파를 하겠다, 수익을 내겠다 하면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뭐 그렇게 자주 주식창을 안 보고 느긋한 성격이시면은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중간 성향이라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스윙 매매 한 3개월 정도 보는 거죠. 한 달 매매, 그리고 스캘핑도 하고, 그냥 이제 급등할 만한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한 10%에서 15% 정도, 뭐 5%, 이 정도 수익 내고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멀티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한 종목에다 몰빵해 가지고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한 500% 수익 내는 거, 1000만 원, 5천만 원 되겠죠. 한 3년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운로딩 케어랩스 이것도 좀 알아봐 드릴게요. 언제 추매하는 게 나은지. 자, MJ님은 40%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국자산신탁 좋은 회사라고 했죠. 예. 자, 한국자산신탁이 5,200원에 매도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자산신탁은 더 갑니다. 8,000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인데 다시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신탁회사들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호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배럴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자, 배럴이라는 종목의 기업 가치 분석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압니다. 배럴이라는 종목은 그 레시가드, 수영복, 비키니 뭐 이런 거 스포츠웨어 만드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배럴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안 봤기 때문에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딥한 내용, 깊은 데까지 안 들어가고 일단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인터플렉스 15,600원에 물려있는데 희망이 보인다. 예. 추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는 자,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작년에 휴대폰 그 판매량이 급감을 했죠. 급감을 했다가 올해 그 집단 면역이 되면서 약간 여행도 풀리고, 여행이 풀리면 당연히 이제 뭐 백신 여건 관련주들이 뭐 오를 거고, 뭐 소비주들이 보복 심리가 일어나서 오를 거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휴대폰도 약간 동결됐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느낌들이 딱 보이죠. 중국 쪽도 보면은 이제 5G나 차세대 휴대폰 이제 판매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5G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5G 쪽에 다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적자폭을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은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가지고 좀 장기 투자를 하면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OLED,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가 없었는데 화이트 2천만 회분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떴죠. 그 이제 뭐 단기 악재로 봐야죠. 단기 악재로 보는 게 맞지만 길게 보면은 단기 악재가 해소가 되고 다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일단 화이자 2천만회 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들어와 봐야 하는 거죠. 예, 일단 확보를 했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데 이게 뭐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이제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 했는데 뻥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는 이제 정부를 잘 안 믿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 봐야 하는 거고, 2천만회 분이면은 작아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체할 만한 백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어, 지금까지 12억 회 분량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13억 회 분량을 더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천만 회면은 작죠. 예, 인구가 4천만인데. 그러니까 거의 얘네들은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되는 한 80% 정도 되는 예, 그거를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되잖아요. 약간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러시아 백신이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닌 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국내에서 도입이 된다 안 된다 아직 이게 말뿐이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씨는 러시아 백신을 도입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정세균 씨는 이제 필립도 화이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유럽이라는 그 국가 단체를 봤을 때 이 너무 작다. 백신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금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화이자로 더 확보가 안 될 경우 예, 아직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이제 러시아 백신이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끝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제가 딱 매수한 그 가격까지 왔거든요. 매수한 가격까지 왔는데 제 생각엔 지금 매수를 좀 해도 된다. 다만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액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진짜 파토가 나버리면 뭐 손절을 하고 나오던가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백신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본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그 시장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대형 그 제약사들이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가면 뭐 암젠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다.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악재지만 좀 길게 보면은 이것도 다 해소가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비오동님, 파고나인 결국 전환사채 서리를 맞아 시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주가가 오늘도 조금 올랐는데, 파버나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 뭐, 이제 내용은 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도,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나봐야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다시 상승할 걸로 생각을 일단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오동님께서 파버나인을 들고 계시다면,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불안해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불안해하면서 할 거면 이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처럼 이제 소액만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고 만약에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예.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하시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계속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뭐 하방으로 내려 꽂으면 그때 되면 이제 매도를 당연히 하고 나와야죠 저도. 근데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예, 그냥 댓글 보고 자 제가 이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제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지 근본부터 좀 다르실 수도 있어요.
예, 다른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예, 근본부터 다릅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대신에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종목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집을 사고, 물론 집도 사면 좋겠지만 집을 사고, 그리고 뭐 차를 바꾸고, 예, 뭐 좋은 옷을 사고, 뭐 명품을 사고, 남한테 보여주고 막 이러려고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 저는 이제 좀 주식 투자도 좀 많이 길게 보고 있어요. 진짜로 많이 길게 보고 있고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대인데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철강주들 보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 뭐 제가 이 추천을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도 보면은 제가 단기적으로는 한 요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추천은 여기서 드렸죠. 추천을 여기서 드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두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죠. 왜냐면 급등락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그냥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를 뭐 지금 매도 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요. 현대제철은 제가 사고 팔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자, 제가 여기서 행보를 할 때 샀거든요. 행보를 하고 떨어질 때 샀어요. 행보하다 떨어질 때 샀는데 이게 저점이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올라가지고 더 가져가다 4만원 돼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고 좀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어요. 가져가고 팔고 나자마자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다시 샀거든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때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대응이 가능했죠. 왜냐면 이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알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 제가 이 빨간선 있죠. 이 빨간선. 이 빨간선을 넘었으면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매도를 다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얘가 절대 급등할 리가 없는 종목이라 생각했거든요. 현대제철이.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빨간선 위에 있어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산 건데요. 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시면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특징이 있죠. 이런 종목은 원투데이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매도를 하시면 이런 조정이 올 때까지 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추세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철강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현대제철로 이제 좀 비유를 드리자면 현재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인프라 돈을 많이 뿌렸죠. 돈을 많이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철강 수요가 좀 증가할 수가 있다. 예, 증가할 수 있다. 전체적인.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 철강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 철강 회사들한테 그 세금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로까지 내린다. 다시 한 4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내리면은 중국에서 이제 수출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급부로 우리나라가 그 철강 강국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반사이익을 누린다.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근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철 회사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철근이 이제 건설 쪽에도 다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재개발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철 회사들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요런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종목들을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 직장인들이 투자하기가 좋아요. 예. 급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 투자하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 가져가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대응을 하려 한다. 그러면은 이제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가져가다가 고점에서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고점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온다. 예, 그러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일단 자, 이 한 종목당 기본 100만, 200만 원 잡고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거 완전 제가 생각이 완전 틀리다는 걸 아실 겁니다.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자, 일반 투자자들이 왜 그 주식을 하면 손해가 많이 나는지 아나요? 그러니까 대충 100만 명이라고 하면 요중에 한 5%만 수익이 나죠. 꾸준하게. 나머지는 돈을 못 벌어요. 생각보다 많이. 예. 한 5% 정도 꾸준하게 부자가 되고 있고요. 95%에서 한 15% 정도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다. 나머지는 수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러 들어올 때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말을 안 듣는데 요즘에 좀 깨달아가지고 제가 해라는 식으로 하는 분도 좀 생기셨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내가 이 주식 시장의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기업 분석도 잘 못하고 재무제표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근데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 돈을 가지고 1000만 원도 큰 돈이라고 할게요. 저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시도 자체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미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 커피 살 돈, 밖에서 술 마실 돈 이런 걸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 봅니다. 왜냐면 큰 돈으로 내가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요런 장이 나왔어요. 요런 장. 그럼 이 주식의 장에 대해서 이 무서움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가 났을 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1000만 원 넣고 한 20% 마이너스 나가지고 800만 원 되는 겁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 방법부터 잘못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 있죠. 요런 회사들한테 내가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이게 한 주당 3만 원, 2만 원 했으니까 여기서 한 주 사고 한 달 지난 거예요. 한 달 지나서 또 월급이 된 거예요. 한 달 또 지나서 또 월급을 사고 여윳돈이 생긴 거예요. 또 사고. 그러니까 한 주, 두 주씩 사는 거를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사실.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고 돈을 잃는 이유가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투자할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안 해놔. 예, 저는 80세까지가 제 그거거든요. 투자 기간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사가지고 여기서 털리고 나니까 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을. 근데 이런 거를 경험을 하려면은 큰 돈으로 하면은 이거는 경험이 아니고 그냥 돈을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냥 3만원, 5만원 이게 모아가는 투자의 정석이에요. 이게 모아가는 투자. 예. 그러다가 시드머니가 생기면은 분사 투자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경험도 많고 돈도 있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한 번에 자기 신의 시드머니를 다 투자를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이 1년, 2년 내로 끝내려고 해요. 예. 뭐 한 달, 두 달 만에 급등 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려 합니다.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는 거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려가도 그 손해가 크지 않잖아요. 왜냐면 투자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예. 근데 어차피 상장을 해서 하면 내려가면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한 주, 두 주 사던 게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고 한 300만 원 모았는데 1년 동안 이게 3배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분산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내가 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개미들은. 예. 이렇게 해야 돈을 안 잃습니다. 근데 한 번에 1억 뭐 신용대출 이거 자체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자, 보세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금을 제 인생 전반에 걸쳐 가지고 딱 설계를 했을 때 저는 결론은 이제 노후 준비거든요. 노후 준비. 음. 노후 준비를 20대부터 이미 했습니다. 예, 20대부터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그러니까 노후 절벽인가? 뭐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본 노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훨씬 좋은데도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사십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자, 투자를 할 때 그 체계를 잡고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저를 기준으로 볼게요. 저를 기준으로. 제가 한 달에 보험료가 한 40만 원 나갑니다. 보험료가. 보험료가 40만 원 나가요. 보험료. 그리고 휴대폰비가 한 13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휴대폰비가. 그리고 이제 집세가 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자, 벌써 100만 원이죠. 벌써 100만 원. 그쵸. 예, 여기서 이제 뭐 한 250 정도 또 쓴다 생각하고 생활비로. 그럼 350이에요. 요 정도만 해도. 예. 350 정도 쓰고 제가 이제 뭐 상조가 또 10만 원 들어갑니다. 상조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상조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차는 팔았어요. 아, 차는 처분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뭐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장사하고 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오히려 그냥 차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차 필요 없고 그냥 들고 있으면 돈만 나가고 예, 뭐 가다가 타이어 터지면은 타이어 가는데 몇십만 원 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별로 들고 있어봤자 비효율적이라서 팔았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팔고요. 차는 이제 처분했고 여기서 남는 거면 예. 그러면은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요 정도는 내야 됩니다. 예, 보험은 요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을 때 해야 싸잖아요. 젊을 때 해야 싸고 실질적으로 아픈 거는 나이가 들어서인데 젊을 때 하면은 비갱신으로 해가지고 하면 싸단 말이에요. 그럼 젊을 때 다 해놓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이 생겼을 때 이때 혜택을 받는 거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아팠던 부분은 이제 그 제외를 하고 가입을 시키죠. 예. 그리고 어, 나이가 들면은 또 비싸고 그리고 만약 50대 때 내가 40대는 50대 때 가입하면은 은퇴할 때까지 돈을 내야 돼요. 근데 20대 때 가입을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40 정도 되면은 보험료 끝나거든요. 예. 돈도 훨씬 많이 싸고 여기서 이제 보험은 젊을 때 해야 된다 하고 있고요. 상조도 이게 계속 돈이 모이고 있는데 몇 년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이것도 끝나고 휴대폰은 이제 많이 나가요. 제가 휴대폰비는 많이 나가는데 데이터를 좀 큰 거를 쓰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400을 쓴다 400을 쓰면은 그럼 제가 만약에
한 550을 벌면은 여기서 비상금 좀 놔두고 비상금 놔두고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돈이 남겠죠. 예,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만약에 100만원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20만원씩 나눠 가지고 25만원씩 나눠 가지고 매주 넣는 거예요. 매주. 예. 왜냐면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넣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지 막 처음부터 1000만, 2000만원 1억 가지고 와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돈 다 잃어요. 예, 다 잃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험이 없는데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큰 돈을 갖고 들어온다 그럼 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가 남는 여윳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신용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간도 기간도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되고 최소한 10년 이상 가져간다. 그럼 내가 20년 30년 투자를 할 거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말은 뭐 30년 40년 투자를 할 거라 해놓고 내가 뭐 하루 1일비하고 한 달 만에 뭐 수익이 안 난다고 조급해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말이랑 행동이랑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5천원, 만원, 2천원, 뭐 3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예. 그 뭐 존리 대표 맞죠? 존리 대표가 이걸 얘기를 했죠. 뭐 커피 마실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흘러내렸을 때 경험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 올라가면은 또 이제 그 시드머니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팔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가 가지고 또 다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는 거죠. 모아가는 투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카카오나 삼성이나 현대나 뭐 롯데나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 종목에는 이렇게 5천원, 만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모아가는 투자입니다. 그게 모아가는 투자.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능력을 키우고 캐파를 키워가지고 시향도 읽을 줄 알고 차트도 볼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레벨업이 돼가지고 어, 가지고 있던 좀 모여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절대 무리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남는 돈으로 하는 거다, 남는 돈. 예.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요걸로 뭐 좋은 집을 사겠다. 요걸로 뭐 좋은 차를 사가지고 남한테 자랑을 하겠다.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하면은 나중에 울어요. 이렇게 웁니다. 나중에 울게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생각부터 근본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1위 1비 할 필요가 없죠. 1위 1비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케어랩스가 14,000원, 14,100원. 케어랩스. 자, 케어랩스 한 6월 정도 되면은 좀 결과가 나오겠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한 요 정도 봅니다. 9,200원. 9,200원 여기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요런 양봉이 나왔을 때 그게 매수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딱 보초벽만 여기 세워 놓는 거예요. 여기 보초벽만 세워 놓고 예. 가져가다가 이제 그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라운시큐어나 키어랩스 같은 종목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슈가 받을 때까지는 아직 시기가 남았죠.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 그 액션이 취해져야 됩니다. 액션이 취해지려면 한 6월 정도는 지나야 된다.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안 맞았잖아요. 백신을 아직 안 맞았는데 여행 갈 일이 별로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렇게 있는데
백신을 다른 나라들이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 조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예.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막 날라다닌다. 뭐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서도 한국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아갈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6월 정도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한 중순부터니까는 우리나라도 뭐 유럽이 빠른데 6월 중순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6월은 지나야 주가가 좀 재미를 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아갈 시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아가는 시기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 않습니까? 바닥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 그러니까 저는 여기 들어갔거든요. 잘 안 봐요. 근데 잘 안 보는데 예, 뭐 어차피 안 갈 건데 지금 뭐 보면 뭐합니까? 근데 혹시나 갈까봐 산 거지 그냥. 예, 소액 들어간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매수는 한 요 정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조정을 주면은 좀 매수를 하고, 예. 그러니까 비중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중은 항상 조금씩 분할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 신탁은 자, 자산 신탁은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고, 예,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줬죠. 거래량 들어와 줬고, 지금 횡보하면서 안 내려오고 5일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예, 더 갑니다. 자, 이제 190억 정도 들어와줬네요. 들어와주고, 자, 이 건설주들이 가고 나면은, 건설주가 가고 나서, 이제 뭐 시멘트 같은 회사들도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살아날 때, 철강 회사들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 회사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신탁 회사도. 자, 신탁 회사는 잘하는 애들을 사야 돼요. 매수를 할 때. 예, 순위권이 높은 회사들. 한국 자산 신탁이 우리나라 2위인가 그렇거든요. 2위인가 그런데 신탁이 뭐 하는 거냐면 뭐 임대 사업도 하면서 예. 그리고 건설회사랑 저기 그 건설회사에 있는 이제 그 뭐라 하죠? 하청을 주죠. 그러니까 이 하청 회사들도 예,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 건물이 지어진 거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예. 개인들한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게 이 신탁 회사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약간 다 발로 뛰는 영업인 거죠.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랑도 이 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그 끈이 심하죠. 끈 관계가. 예. 끈이 중요하다. 그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들이 맞춰달라고 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6개월 줄 테니까 건물을 지어라. 그럼 그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게끔 조율을 하는 게 이제 신탁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보율도 많고 실적이 잘 나고 매출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었다 주가가.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상승을 막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4,200원 잘 파셨어요. 딱 잘 팔았는데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항상 근데 이렇게 두고 이제 매수는 해야 되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진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큰 비중이 들어도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 자, 배럴이라는 종목. 예, 배럴의 그 차트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좀 들어와줬네요 오늘. 20억.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인데 일단은 들고 가보세요. 일단 들고 가보고 예. 요즘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활발하다는 거를 느낍니다. 예. 거래량이 좀 활발하고 네. 그래서 이제 물량 정리를 좀 하고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약간 차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적자가 났을 건데, 적자가 있습니다. 좀 적자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이 회사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어, 여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여름 돼야, 뭐, 스포츠웨어는 또 많이 팔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정도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저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거래량들이 조금 활발하게 들어오긴 해요. 오늘도 좀 뭔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 적자폭을 축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들고 가봐도 일단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인터플렉스는 볼게요. 인터플렉스는 그냥 뭐 저점 찍고 그냥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 이게 이제 매집이 좀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흘러내렸습니다. 예, 뭐 적자로 인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 주가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저는 이제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좀 적자폭 줄이고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팍 올라가가지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얘도 옛날에 뭐 이랬었네. 예. 그래서 2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거 뭐 전 고점 뚫으면은 가겠죠. 예. 뭐 그리고 아까 파버나인 말씀하셨죠. 파버나인도 보면은 이거 추천을 드렸는데 입병선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입병선 다 만들어지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12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요거 이제 피레침들 다 제 생각에 매집인 것 같고요. 예.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리고 여기서 또 올리면서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물갈이를 좀 해줬어요. 개미들 털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여기 이제 양봉을 오늘 보여줬는데 이평선 수렴도 거의 끝나가고 제 생각에는 날라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날라가야지 싶습니다. 뭐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못해도 이 정도는 시세를 줄 거다. 이 정도는 시세를 준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여기서 이렇게 또 수익 내고 두 번 먹고 나오면은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수익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차트 보면 단기적인 악재는 있지만 아직 뭐 이 회사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오긴 했지만 딱 제 평단가까지 왔네요. 왔는데 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지금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게 좀 정리가 되면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뭐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에서 이거를 주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웃긴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좀 근데 이건 너무 단기로 보면 안 되겠죠. 좀 길게 보고 예.
한 요 정도에서 놀기야 하겠죠. 근데 놀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수학 이전 영상, 전전 영상에서 아마 다음 장에서 좀 재밌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16% 올랐어요. 한 17% 정도 올랐네. 자, 여기서 추천드리고요. 팍 떨어졌죠. 네, 참 난감하긴 하던데. 근데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매수보다 2차 매수를 더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1차 매수에 만약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면 2차 매수에 300만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예,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평단가가 한 요정도 됐거든요. 요정도. 여기서 뭐 어쨌든 수익이 좀 났습니다. 예, 20%좀 넘게 났는데 물론 이게 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내려와도 다시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추천드리고 떨어졌는데도 이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 그냥 흘러내리는 거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흘러내린다는 거는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을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축하를 좀 드릴게요. 축하드리고 예. 1차 매수, 2차 매수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좀 났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이 종목은. 예, 제가 아직 시작 안 했다 했습니다. 종목이. 이 종목은 자, 이렇게 보면은 올라갈 길이 더 많죠. 올라갈 길이. 자, 올라갈 길이 더 많습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래량도 좀 크게 들어와주고 예, 예.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다시 조정 주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매수를 한 거예요.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자, 예, 좀 정리를 하자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분산 투자냐 몰빵이냐는 그 성향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성향에 따라서. 예, 첫 번째 만약에 분산 투자 몰빵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데 몰빵하면 본인만 괴로워요. 예,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이면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좀 여유로운 성격인데 뭐 투자금도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몰빵하는 게 맞죠. 몰빵하는 게 맞고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는 내가 커피 살 돈으로 술 사 마실 돈으로 밥 사 먹을 돈으로 조금씩 남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모아가는 투자예요. 그게 예. 그게 모아가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주식 하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내가 주식 계좌에 만약에 여윳돈이 한 5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합니까? 이거를 막 보통 사람들 다 이거를 다 사버리지. 그쵸?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안 사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많죠.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사도 또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커피 사고 술 마시고 할 돈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주식 실력이 는다. 예. 한 번에 1000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실력이 없으면 돈 다 잃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를 하려면 목표를 1년, 2년이 아니고 뭐 10년이 아니고 저처럼 아마 4, 50년 잡아야 됩니다. 4, 50년. 근데 이거 생각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고 팔고 주가 떨어지면 왜 떨어지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무소유고 마음이 편안하면 주식이 떨어지다 말면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별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냥 너무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